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 개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사람을 노동보용부의 장관으로 임명하고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스리슬쩍 소리 소문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일본 문무성 1호 장학생이라 하였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묻겠습니다. 이 대세야! 넌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일본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고 그렇게 부러우면 일본으로 가! 여기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앞잡이도 그만하고 당신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일본으로 가란 말이다.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잤어. 윤석열 탄핵이 살이 좀 쪘네요. 보니까. OECD 똘똘 뭉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똘똘 뭉쳐 윤석열 탄핵을 외칩시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크게 3번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소영 대표의 뜨거운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러다가 전쟁 나게 생겼다. 윤석열을 끝장내자. 여러분 저 일본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물 있어, 물.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라이트도 왜 안 보냈어? 누라이트 개인적으로 왜안 전쟁도장 보냈냐? 배영은모 윤석열을 탄핵하라. 찍어줬잖아. 상대방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보내줘야지. 보니까 영산 총독부 친일 역적 윤석열을 파도하자. 두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충북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상임이사시며 문화사랑모임 대표이신 정진석 상임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돈이 터져서 잠도 잘 수 없고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발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발언을 하려면 윤석열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기 싸워왔던 우리 선배님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민주화 운동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어떻게 이 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만 말하는 거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고 앉았습니다. 윤석열 일본 앞대비 정권 그냥 두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치겠습니다. 친일 앞대비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네, 정말 저는 이 세상이 세월이 가고 민주주의가 되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주 시민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데 지연이 왔어? 여러분, 이 어른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 때는 이런 배망나니 같은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맞지요? 네.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요. 네, 한번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국립기념관 정문 앞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고요? 아시죠? 김영석 관장, 친일파 앞뒤가 국립기념관장을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친일 앞대비 김영석 관장 퇴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친일 윤석열 정권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갔더니요, 저 천안, 아산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8월 15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25일 다 돼가고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기념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그 현수막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바로 친일 앞대비 뉴라이트 관장 물러나라고 프랭카드가 건물에 붙었어요. 더 제시한 사람 이름을 보니까 국립기념관 노동조합 1등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네, 독립기념관 노조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거기 가까우면서 정말 우리 같은 충청도로서 같이 힘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여러 시민들한테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지운다, 독도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 군함이 20km까지 접근해 온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우려고 하고 있고요. 공동 관리 지역으로 하겠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청문회에서 보셨지만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년 한일협정 60주년 이때는 아예 독도를 한미일 공동수역으로 내주려고 하는 척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은 7일 매국 일본 앞제비 정권입니다.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놈들입니다. 이런 정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외칩시다. 박살내자. 예, 외칩시다.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네, 지난 8월 15일 날 강복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을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독립투쟁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피로 쓴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라이트 일본 앞팀이 윤석열 정권이 혀로 그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진일 앞집이 윤석열 정권 몰아내죠.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작년입니다. 윤석열이가 유럽에 가가지고 하루를 슬쩍 어디로 갔다 왔죠. 우크라이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썩을 놈이.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다 지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사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삼부의 주가가 조작돼가지고 이놈들이 또 국민 개인들의 비 온단 말 없었어. 훔쳐갔습니다. 도이치 못하셨다가 국민을 훔쳐먹더니 이제 삼부 주가적으로 또 훔쳐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대통령실 만든다고 해가지고 497억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497억을 세우면은 500억이 넘으면은 사기 예산 계획서를 내고 대통령실에 어딘가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는 다시 600억을 훔쳐가지고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통령실을 만들었답니다. 그게 1100억이랍니다. 1100억. 여러분의 돈 1100억이 어느새 윤석열과 김건희 수작에 의해서 날아갔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들어간 정부도 1000억이랍니다. 1000억. 그러면 윤석열이가 자그마치 2000억을 헤쳐먹었습니다. 국민의 돈 2000억을 헤쳐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내는 세금, 지금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빔밥 먹을 때도 세금이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모아진 세금을 윤석열 정권이 훔쳐먹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훔쳐먹고 있습니다. 최은순이가 훔쳐먹고 있습니다. 또 봤더니 김진우라는 놈까지 나섰습니다. 김진우,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가족 경제공동체,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되죠? 가족 도둑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맞지요?
네, 바로 가죽 도둑단들이 이 나라를 아주 박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훔쳐가고 있어요. 어제 보도난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 퇴임하면은 사저 뭐 짓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주제넘게 136억을 지 퇴임 후 사저를 짓겠다고 예산을 세웠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예? 이제까지 지난 정권에서 60억 썼대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136억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국민의 여러분의 돈을.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 저렇게 나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산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가족 도둑단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예산을, 세금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겠습니다. 무능, 무책임, 도둑, 사기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여기 진행하시는 시민,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일본이 경제적 반도체라는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뭘 했습니까? 일본 불매운동, 노재팬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이 좋다해가지고 여행을 너무 많이 간대요. 일본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중국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때 보고 싶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가고 싶어도 윤석열 정권 내쫓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역사에 대한 사죄를 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을 때까지 가지 말아주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독도 침략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불매운동을 전개합시다. 맞습니까? 네, 일본 불매운동. 우리 시민 여러분, 일본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맙시다. 영원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 해보세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 매국 일본 합제비 윤석열 정권 심판하죠. 친일 매국 일본 놈 합제비 정권 몰아내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급하게 시간을 내주신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데마다 좀 나와주세요. 제 이름을 자꾸 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죠? 요새. 네. 근데 제가 소속이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사실은 우리나라 보훈, 저번에 문제가 됐던 독립균형관장 누구 임명되는지 알죠? 공교롭게 저희 정무위원회입니다.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는 180석 다 내놓고 그만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름이 요새 바뀌었어요. 권익위원회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네,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까지 얻고 있는 상임위도 역시 저희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못 막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요. 저희들이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서 올려도 대통령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180석이 대단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는 정도의 미약한 힘입니다.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려면 3년 뒤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민주당 이하 더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의 민족 정통성을 다시 되살리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이 2명 탄핵됐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 탄핵 누가 됐었어요? 이성만! 아니지! 노무현!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다가 잘못된 결과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다시 복귀를 하셨던 것이 있고요. 끝까지 탄핵돼서 영혼의 몸으로 가서 콩밥 먹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을 탄핵시킬 수 있던 원동력은 국회의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국정농단이 발단이 되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하나의 분노의 흐름이 이어져서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정통성과 역사를 말아먹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의 하나의 공분들이 모여져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인원이 이제 3,000명이 되고 아마 이 성황길에 다 채우는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다 함께 반드시 그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올 연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다시 오셨어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논대로 하면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예요. 왜 아세요? 고구려의 땅덩이가 중국에 나가고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유효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들의 논의하기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고구려의 역사와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48년에 건국정부 할 것이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의 건국정부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배달의 민족에 이어져 온 국가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가 태극기입니다. 맞습니까? 태극기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운동을 하고 생각했던 국기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0일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독일 태극기를 국기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남한에서 태극기를 선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자신의 독립운동사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태극기를 국기로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1919년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잊지 말고 앞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할 때 우리의 당연한 애국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정통성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한 글자, 다섯 장을 얘기하고 뒷글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끝까지 싸우팅하는 것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은 국회에서 우리는 거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용산 총독부를 해체하라! 다시. 여러분, 오늘 청주 촛불행동에 함께하신 촛불행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 촛불행동에서 오셨습니다. 괴산 촛불행동에도 오셨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독도지구고 한일 군사협력 매국 정권 몰아내자! 용산 총독부 총독 윤석열을 끝장내자! 국민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100일 안에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구현이가 웬 말이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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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제 아무리 막장 같은 나라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나라는 하루하루 망해가는데 하는 짓은 정입가경 기가 막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졸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멋대로 지멋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덮쳐놔야 하는
매국 정권 몰아내자! 용산 총독府당장 해체하라!